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래시 내비게이션 제작 강좌를 맡게 된 배재영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본적으로 플래시를 사용할 줄 아시면서 플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력을 넓히고 싶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 플래시 내비게이션 제작 강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플래시 내비게이션 제작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배우게 될 것은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많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중심적으로 제작하는 과정만을 여기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래시의 어떤 기초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야 이 강좌를 여러분들 쉽게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어떤 부분만을 여러분들 기초적인 것만 알고 있으시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플래시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버전에서는 지금 뭐 플래시 MX나 2004 그 다음에 뭐 2006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플래시 2006으로 이 제작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강좌는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해와 버튼 심볼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꾸며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직 기초가 약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첫 번째 강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뭐 플래시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죠? 여러가지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시자죠. 어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지시를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루는 이 강좌에서는 역시 웹사이트에서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이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 이러한 그 내비게이션이 왜 필요한가?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우리 웨브사이트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구조화된 정보를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고 쉽게 원하는 부분을 탐색해서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어떤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우리 웹 시절에 비해서 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또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중요도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그 플래시가 제대로 이제 발전이 되지 않았던 예전 뭐 HTML 기반의 그런 웹사이트일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레이어를 사용한 내비게이션 뭐 이 정도였는데요. 플래시가 나오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여러가지 형태, 굉장히 여러가지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동적화, 다이나믹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다양한 어떤 내비게이션을 한번 샘플로 저희들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를 해서 내가 이 안쪽에 보면 내비게이션 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한 몇 개의 사이트를 링크 주소를 적어놨는 URL을 적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사이트 그냥 일반적인 가로형 내비게이션 메뉴. 물론 여기서 제작이 된 사이트들은 전부 다 플래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플래시로 만들어진 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죠. 가로 형태로 되어 있는, 그죠? 가로 형태. 현재 뭐 이제 주 메뉴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는 주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서브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보실 겁니다.
서브 메뉴가 존재하는 가로형 내비게이션 메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로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세로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형도 사실 가로형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세로형. 자, 여기 세로형이 있습니다. 세로형인데 이것도 역시 주 메뉴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주 메뉴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서브 메뉴가 보여지는 이런 세로 형태의 내비게이션. 움직임이 아주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울임형. 자, 사실 이제 플래시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울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죠. 현재 보면, 자, 이건 서브 메뉴가 지금 현재 있지는 않는데요. 자, 마우스에 따라서 어떤 이 하늘색 포인트가 따라가고 있고요. 형태가 이제 기울임형입니다. 그죠? 기울임 형태로, 그 다음에 마우스가 가져왔을 때 글자의 크기가 좀 키워지고 있는 이런 형태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특한 형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로형을 취하고 있지만 이제 곡선이죠. 좀 그죠? 이제 곡선이고 마우스가 가면서 이제 서브 메뉴가 또 이 중앙에 이렇게 나타나서 둥글 형태로 나타나고 그죠?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어떤 이 게임 사이트에서는 특히 여러가지 어떤 다양한 모양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복합형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복합형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가로라고 할 수도 없고 세로라고 할 수도 없고요.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노래는 잠시 끄도록 하고요. 자,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클릭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클릭을 스타일 존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어떤 입체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체형의 어떤 메뉴 상에서 또 들어가면 또 다른 메뉴가 있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건 세로형과 아까 조금 전 가로형을 같이 포함하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또 입체형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입체 모양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동영상을 또 사용한 내비게이션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동영상이 사용된 내비게이션은요. 자, 들어갔죠? 소니 스타일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자, 사운드는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인트로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인트로가, 스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스킵을 시키면, 어떤 마우스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메뉴가 나타나는데, 메뉴가 어떻습니까? 자, 동영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마우스 가져가면 이제 동영상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그 동영상이 보여지는 그 부분이 이 전체 메인에 크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른 걸 하나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이제 메뉴 안에서 다시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걸 누르면 이제 구입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동영상을 활용한 어떤 입체형의 어떤 내비게이션. 뭐 지금 몇 가지만 봤는데요. 사실 몇 가지 사이트만 봤는데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독특한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플래시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가지 잘 만들어진 내비게이션 메뉴를 보시면서 그런 꿈을 키워가시고요. 또 실력을 한껏 이제 발휘해서 자신도 이와 못지않고 또 이거보다 더 나은 그런 내비게이션 메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플래시의 어떤 심볼이라는 게 되겠죠. 자, 플래시, 여러분들 설치는 이미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플래시 이제 8, 2006을 제가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이 존재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MX 2004나 아니면 MX를 이용해서 수강을 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새 파일을 이렇게 하나 열을 수 있죠. 물론 기본적인 여러분들 플래시 기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기초를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에 있는 여기 symbol.fl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자, 전부 다 이제 이미지입니다. 비트맵 이미지죠. 이렇게 비트맵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간단하게 심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심볼을 어떻게 만드나요? 심볼 만드는 방법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모디파이에 가서 컨버트 투 심볼,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나 이 메뉴보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워낙 많이 심볼을 만들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모디파이에 컨버트 투 심볼 하시기 어렵죠. 그래서 단축키 F8번 거기서 사용하시죠. 아무런 개체 선택하지 않고 F8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F8번을 누르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심볼로 만들기 위한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F8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의 이름은 뭐 한글이나 영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볼, 자, 버튼이라는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셔도 되는데 어떤 심볼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콜론을 주고, 자, 그래픽 심볼을 만든다 해서 라지 G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을 모비클립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픽 만든다 했으면 그래픽 하셔야겠죠. 그래픽 심볼은 뭡니까? 단순한 어떤 심볼, 반복되는 그런 개체를 용량을 줄일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래픽 심볼 만들고요. 레지스트레이션이란 건 뭡니까? 등록점이죠. 9개의 등록점이 있는데 그 심볼의 중심점을 어디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좌표점이 달라지고요. 그 좌표점은 액션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적용할 때 그 좌표점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중심에 많이 두죠.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중심에 두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이 만들어졌는지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선택하시면 일단 프로퍼티에 그래픽 심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윈도우에서 라이브러리 보시면 어때요? 자, 버튼 콜론 G라는 심볼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심볼을 이름하여 그 원본이라고 합니다. 심볼의 원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인스턴스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스턴스. 자, 끄집어내게 되면 라이브러리에서 끄집어내거나 다시 이놈을 Alt를 눌러서 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은 모두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죠? 인스턴스들은 원본에 영향을 받죠. 원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원본을 지워버리게 되면 인스턴스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버튼 심볼 만드는 방법 선택한 다음에 F8번.
자, 버튼 콜론, 자, 이번에 B, 대문자 B로 줘서 버튼 심볼이다. 이렇게 버튼 심볼이 만들어지면 아이콘이 틀리죠. 조금 전 그래픽 심볼과는 다릅니다. 자, 버튼 심볼은 버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죠. 지금 현재 인스턴스에서도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Alt로 해서 이 버튼 심볼을 복제를 해가지고 인스턴스 자체에서는 그래픽 심볼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본은 버튼 심볼이지만 사본은 버튼이 아닌 그래픽도 될 수 있고 버튼 심볼도 될 수 있고 또 무비 클립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무비 클립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요 무비 클립 만들려면 이 현재 비트맵 선택된 상태에서 F8번 눌러서 버튼 콜론, 자, 무비 클립 M이죠. 라지 M 쓰겠습니다. 무비 클립이라고 지정하고 OK 하면, 자, 무비 클립은 이제 기어 모양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콘인데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인데, 그래픽 심볼과는 달리 버튼 심볼이라든가 이제 무비 클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인스턴스의 네임을 줌으로써 각각 이제 복제된 인스턴스가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제어할 때 그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픽 심볼은 인스턴스 네임을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무비 클립은 자체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 자체에 자신의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스테이지의 타임라인과 별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런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복구해 볼까요? 파일에서 리버트 하시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처음에 돌아왔을 때, 그죠? 자, 이제 버튼 심볼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버튼 심볼이고 그 다음에 또 무비 클립 심볼입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만든다고 해서 버튼 심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여러분들이 뭐 불필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 F8번 자, 버튼 콜론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튼 심볼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버튼 심볼을 해야 되는데 무비 클립을 해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OK 하시면 물론 이거 지우고 다시 여러분 만들으실 수 있는데 번거롭죠. 그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자, 이 무비 클립 심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타입에 가서 버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서도 버튼으로 주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버튼 심볼을 만든 거와 동일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못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거, 자, 버튼 심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동일하면 안 되죠. 버튼 2 콜론, 자, 비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제가 이름을 동일하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서 OK 하면 어떻습니까? 자, 벌써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른 이름 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버튼 2 하셔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튼 심볼 만들게 되면 이제 이 버튼 심볼 자체도 뭡니까? 버튼 심볼도 이 자체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자, 버튼 심볼을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자, 버튼 심볼 더블 클릭합니다. 혹은 어떻게 이 버튼 2 콜론 B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버튼 2 콜론 B에서 클릭을 하면 다른 객체들은 보이지 않고 완전히 버튼 2 콜론 B 이 버튼 심볼의 편집 모드로 이동하지만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다른 객체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들의 위치와 같이 생각을 할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을 쓰면 좋겠죠. 씬으로 돌아올 때는 요 씬 눌러 주시거나 화살표 눌러서 돌아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버튼 심볼 편집 모드로 가면 여러분들 뭐 기초로 알고 있으니까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 한 번만 이제 반복하고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다운 히트가 있죠. 업이라 하는 것은 초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
자, 여기다가 키프레임 추가 멈이죠. F6입니다. 그죠? 자, 오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입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만약에 마우스 올렸을 때, 제가 여기다가 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위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겠다. 자, 선 없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운일 때 F6번. 자, 다운일 때는 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넣겠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F7번을 하나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버 이동하셔야겠죠. 자, 7번을 해서 공백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 영역이라는 건 뭐죠? 히트 영역이라는 건 바로 버튼이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죠. 자, 여기 F6을 하게 되면 버튼 영역이 이 사각형 전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장을 컨트롤 S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마우스 가져갔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 오렌지색이 나오죠.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역은 여기 사각형 부분까지가 되니까 사각형 될 때까지는 이 손목이 나옵니다. 빠지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요 둥근 모양에만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히트 부분에 이 개체를 빼야겠죠. 그죠? 그리고는 여기서 이 원 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죠. 개체를 다시 한번, 자, 업에 있는 걸 컨트롤 C 이걸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죠? 여기 레이어 2에서 F7번 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뭐 상관없겠고요. 중심에서 자, Alt Shift 누르면 중심에서 정원 그려지죠. 자, 이렇게 중심에서 정원을 그려서 뭐 요 정도 영역만을 주도록 하겠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조금 이동해서, 예,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 사각형 부분은 딜리트해서 빠지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컨트롤 S 저장해서 컨트롤 엔터 해서 보시면, 자, 원 부분이 아닌 부분 빠져나가면, 그죠? 버튼 영역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 영역은 뭐 개체의 모양과 상관없이, 예, 여러분들 영역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버튼이 작용하는 부분이 다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거 상당히 뭐 크게 해가지고, 그죠? 이걸 뭐 이렇게 크게 놓는다면 반응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반응이 여기까지 이루어집니다. 클릭하면 여기서도 이루어지죠. 밖으로 빼면 버튼이 아닌 것이죠. 자, 요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튼을 사용하다 보면 투명 버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거 만들 때 투명 버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투명 버튼.fl을 열어서 투명 버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요 배너 부분에서는 그 부분 정도의 버튼이 작동하게 하고, 요 밑에 부분에서는 전체 사각형에 작동이 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버튼 심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뭐 btn 1:b 할까요?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F8번에서 btn 2:b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오버 F6번, 그 다음에 다운 F6번, 뭐 그 다음에 히트. 자, 히트 부분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F6번 일단 해놓고, 그죠? 레이 하나 만들어서 여기 F7번을 해서, 자, 원을 하나 주어서 이렇게 지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색상이 이제 보여지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상을 해버리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틀리게, 자, 밑에 걸 지워준다고 합시다. 이거 지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 색상이 보여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히트 영역의 색상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S 자, 마우스 부분이 여기서 작동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그죠? 별개로 우리가 투명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사실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F8번 해서 제가 자, 지금 현재 버튼 심볼이 되어 있죠. 이 버튼 심볼이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 이제 이 개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떤 그 내용물에 의해서 뭐 이제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애니메이션이 될 때는 이 자체에다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이벤트를 주기가 곤란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자, 항목을 자, 신원에 와서 이거와 동일한 크기로 하나 제가 자, 지금 229에 49입니다. 그래서 (229에 49죠) 자, 이거를 버튼 심볼로 만듭니다. 자, btn 3: b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은 조금 전에 이것은 이제 버튼이 아닌 걸로 브레이크 어파트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심볼이 아니죠. 버튼 심볼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튼이 아니게 제가 F8번 다시 해서 자, M1: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비 클립으로 해가지고요. 자, 무비 클립으로 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10프레임에서는 F7번 해가지고 F8번을 하죠. F6번을 해서 자, 10번에서는 요게 이미지가 스왑에서 btn 1.jpg 바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프레임까지 F5번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고 이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버튼으로 작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아까 버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밑에 이제 있으면 그죠? 자, 이거 컨트롤 X를 해서 제가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위에 씌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벤트를 넣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업에 있는 부분을 히트로 이렇게 옮겨주면요. 어떻습니까? 업을 다운이 없고 00만 존재합니다. 이걸 바로 투명 버튼이라고 합니다. 투명 버튼. 그래서 신원에 와서 보시면 실제 이제 하늘색 같이 보이죠. 하지만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진행되고 있고 이벤트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런 투명 버튼. 자, 이 투명 버튼을 사용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너 광고 같은 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우리가 링크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례로 투명 버튼이 사용되는 것을 하나만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네이버 사이트, 자, 굉장히 많은 플래시 광고들이 있죠. 자, 여기에 지금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이벤트가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겟유알이라는 이벤트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게 될 건데요. 자, 클릭하면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바로 투명 버튼 기능이 자, 플래시에 모두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플래시 내비게이션,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플래시의 장점인 심볼 3가지, 특히 이제 버튼 심볼, 그 다음에 버튼 심볼의 각 프레임들, 업, 오버, 다운, 히트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배너 광고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명으로
반응 영역만 존재하는 투명 버튼,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시간 마무리 잘 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